자, 도로교통법규 김진아 원장님의 봉투 모의고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도로교통법규 김진아입니다. 조금 전에 이윤순 교수님이 고개만 조금 90도로 숙였더라도 완벽하게 저를 벤치마킹 하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스튜디오에 복귀를 한 것 같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 촬영이나 300제 촬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심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쉽게 전달을 해드릴까 제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꼬박 밤을 샌 적도 지금 돌이켜보면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심적으로 대단히 편안합니다. 아니 진아쌤, 그렇다면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는 허투루 강의하시나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더 열정적으로 제가 강의를 할 테고요. 이 봉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기출문제에 가장 가깝게 제가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저희가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봉투 모의고사 저희들의 수익금, 저희보다 조금 못한 이웃에게 저희들이 전액 다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원래도 저랑 같이 뜻을 같이 해준 이윤순 교수님, 김현철 교수님 자리 빌어가지고 제 충심으로, 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튜브 채널을 위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할 거고요. 2회차부터 10회차까지는 저희들의 패키지 강의 들으시는 분들, 쉽게 말해서 김진아 이윤승 패키지 또는 김진아 이윤승 김현철 패키지 들으신 분들은 2회차부터 10회차까지는 5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업로드해서 저희 강의 수강 신청하신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교육비를 징수하지 않고 올해 역시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문제 1번 본격적으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문제 1번의 스탠다드가 뭡니까? 도로교통법 제2조 각종 용어의 정의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다음 보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가 용어에 대한 정의다, 그죠? 보기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몇 개냐 그랬네요. A 봅시다. 자동차 전용 도로가 나왔네요.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의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차 아니죠. 자동차 등도 아니죠. 자동차가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의 정의가 뭡니까?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가 뭐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정의가 되겠네요. 자동차 전용 도로란 그렇죠.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A, 너는 너무너무 착하기 때문에 A는 맞습니다. B 볼까요? 차로도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지난 20년간 아마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저는 감히 차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그렇죠.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뭐라 그러는데 차로라고 합니다. B 맞습니다. 이 차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세세하게 제가 해부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별표합시다. 요즘 떠오르고 있는 신흥 세력, 소위 말해서 라이징 스타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용 이동장치의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25, 30, 25, 30, 시속 25km 이상 운행 시 전동기가 삐 작동돼서는 안 됩니다. 무게는 몇 킬로그램 미만?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거 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머릿속으로 팍팍팍 지나가십니까? 오케이. 첫 번째, 전동 킥보드. 두 번째, 전동 이륜 평행차. 세 번째,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거죠.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의 성차정원은 1명이고 세 번째,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작동되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성차정원이 2명입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성차정원 초과했다. 범칙금 얼마? 제가 4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따가 개인용 이동장치 제가 부릉부릉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부릉부릉으로 했는지 조금 이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개인용 이동장치란 그렇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아하 30이 먼저 나와서는 안 되죠. 25가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시속 25km 이상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치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아하 25가 아니고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뭐다? 개인용 이동장치인데 노래 가사가 서로 바뀌어놨기 때문에 C는 틀렸습니다. D 볼까요? 서행이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킨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서행의 정의가 아니고 일시 정지의 정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행 D 틀렸습니다. 모범 운전자 2022년 제주도에서 문제 1번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상당히 역시 개인용 이동장치와 마찬가지로 라이징 스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범 운전자 그랬으니까 두 가지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몇 년? 굿! 2년 경찰청장입니다. 2년 경찰청장이죠.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봉사 활동하시는 분이 뭔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일 마지막 33호 모범운전자의 여러분들 정의가 되겠네요. 볼까요? 모범운전자란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그렇죠. 몇 년 이상?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봉사 활동하시는 분을 뭐의 정의다? 모범운전자의 정의가 되겠네. 그래서 이도 맞습니다. 문제에서 맞는 것을 고른다면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네요. A, B, E. A, B, E 세 개. 정답은 여러분들 이렇게 1번에 2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다시피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의 관련 키워드는 뭐다? 자동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고속도로의 정의가 뭡니까? 역시 어떤 단어가 앞에 와야 된다?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가 뭐의 정의인데? 고속도로의 정의입니다. 제가 기본서 날개 부분에도 옮겨놨다시피 자동차 전용 도로의 정의, 고속도로의 정의 여러분들 구분지어서 숙지를 하시되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가 뭔데? 바로 여러분들 자동차 등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보기 해보해 보시죠. 자동차 전용도를 봤으니까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출제가 된 여러분들 차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차로 그러면은 한 4, 5가지가 머릿속으로 팍팍팍 지나가시죠. 여러분들 기본 이론이나 300제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 훈련은 충분히 되셨으리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않고 한 번 더 이 자리 파이널이니까 복습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차로니까 첫째, 차로 설치권자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 두 번째, 차로는 여러분들 길바닥에 설치하니까 안전표지 중에 노면표시로 설치합니다. 차로의 넓이는 몇 미터? 3m 이상으로 하죠. 다만 좌회전 전용 차로 같은 경우에는 2.75m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차로 설치할 수 없는 3군데가 있죠. 철로 만든 교회, 교회처럼 차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 제가 이따가 까만 동그라미 4번 별표를 해놓을 겁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 없는 도로에서 차로 설치할 때는 도로 한쪽이 아니고 도로 양쪽에 길 가장자리 구역 설치합니다. 한번 차로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여러분들 차로 설치권자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차로는 여러분들 노면 표시로 하죠. 차로의 넓이는 몇 미터? 3m 이상으로 하세요. 교회철 교차로, 횡단보도, 철길 건널목은 차로 X, 차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까만 동그라미 4번 제가 별표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보도와 차도가 구분 없는 도로에 차로 설치할 때는 도로 한쪽이 아니고 양쪽에 길가장자리 구역 설치하세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차로는 여러분들 끝! 한 번 더 보기를 해부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개인용 이동장치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개인용 이동장치니까 숫자 두 개 25, 30.
한 번 더 시속 25km 이상 운행하면은 전동기가 삐해야 되고 무게는 몇 킬로 미만? 30kg 미만인 것이 개인용 이동장치의 정의다. 여러분들 개인용 이동장치 그랬으니까 부릉부릉 그래야 되겠네요. 개인용 이동장치의 범칙금 높은 순서대로 낮은 순서 부릉무술약 성차일매 등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릉 13만원, 싸움 잘하는 무술약은 10만원, 성차이는 초과 범칙금 4만원, 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등하점등 불이행 범칙금 1만원입니다. 한번 보시죠. 개인용 이동장치 음주 측정 불응 범칙금 13만원이고 개인용 이동장치 무면허, 술, 음주운전, 약물운전은 범칙금 1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용 이동장치 성차이는 초과 범칙금 4만원, 개인용 이동장치 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원, 개인용 이동장치 등하점등 불이행 범칙금 1만원입니다. 그래서 개인용 이동장치 범칙금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얘기하자. 부릉 무술약 성차일매 등하, 부릉 무술약 성차일매 등하, 이렇게 여러분들 노래가사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서행이다, 그죠? 여러분들 항상 서행하고 일시정지 여러분들 구분지어서 숙지를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들 서행이라 하고, 일시정지라는 것은 어쨌건 저쨌건 차바퀴가 완전히 멈춰선 상태가 여러분들 일시정지 아닙니까?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그렇죠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 여러분들 일시정지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일 마지막에 모범 운전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모범 운전자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된다? 2년 경찰청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모범 운전자가 나왔으니까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모범 운전자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무사고 표시장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인삼질 발성 그랬습니다. 자, 질 좋은 인삼 먹으니까 저처럼 목소리 여러분들 발성이 좋아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인삼을 딱 한번 봅시다. 교통성실장, 교통발전장, 교통질서장, 교통삼색장이 여러분들 예전에 시험하면 나왔네요. 이는 교통안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통성실장은 10년 무사고, 교통발전장은 15년 무사고, 질서장은 20년 무사고, 삼색장은 25년 무사고, 교통안전장은 여러분들 30년 무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래 부를까요? 인삼질 발성 무사고 운전자 여러분들 표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제가 모범 운전자 개인 택시를 탑승해서 작년 여름에 제가 유튜브 채널도 올려놨습니다만은 눈으로 한번 볼까요? 10년 무사고, 15년 무사고, 20년 무사고입니다. 드디어 제가 저번 달에 모범 운전자 개인 택시를 탔는데 빠밤! 교통안전장 30년 무사고 제가 사진 찍어 왔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거 가짜지 않습니까? 진짜는 장롱 속에 넣어놨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교통안전장입니다. 자, 문제 1번은 끝났고요. 문제 2번 한번 볼까요? 다음 보기와 보기 1과 보기 2를 읽고 가장 올바른 것을 보기 2에서 골라보세요 그랬습니다. 우선 보기 2에서 골라보라고 했으니까 보기 2를 한번 보시죠. A 볼까요? 참아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는 신호의 종류는 여러분들 직진 우회전 그랬으니까 녹색에 등합니다. A 보시면은 황색에 등하 그랬으니까 A, 너는 틀렸고. B 볼까요? 참아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해라. 주의하면서 진행해라. 황색 전멸 등의 표시입니다. B, 황색 등하의 전멸. B, 너는 맞네. C 볼까요? 참아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이 단어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왠지 빨간불, 적색의 등화가 떠오르네요.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는 신호는 여러분들 적색의 등화죠. C. 적색의 등화. C. 너도 맞네. D 봅시다.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빠져나가는 것은 황색 등화, 황색의 등화입니다. D 볼까요? 적색 등화에 전멸 그랬으니까 D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을 보기 2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B, C가 맞는 거다, 그죠? B, C. 2번의 정답은 이렇게 여러분들 3번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매스컴에 보면은 또 뭐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직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도로교통법 준비하시는 분들, 제발 제 얘기만 좀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적색의 등화 같은 경우에는 내용 한번 볼까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적색의 등화 맞고요.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적색의 등화 맞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이 두 번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 요즘 유튜브에서 뻑하면은 우회전 삼색등, 마치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되는 듯이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인 등화의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물론 여러분들 적색의 등화 맞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23년 제가 알기로 1월 정확하게 22일부터 시행됩니다. 2022년 6월달 시험 보시는 분들, 2022년 10월달 응시하시는 분들, 이 내용 신경 쓸 거 없이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문제 2번 해설, 제가 적어놓은 해설 여러분들 그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굿. 자, 그런데 신호등이 표시하는 뜻, 안전표지가 나왔는 김에 안전표지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여러분들 주의표지, 한 번 더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가 가장 많이 된 게 안전표지 중에 주의표지에 관한 문제, 정의가 뭐다? 위험물이 있음을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가 뭡니까? 안전표지 중에 주의표지입니다. 자, 헷갈리기 쉬운 거 한번 볼까요? 요 주의표지는 여러분들 이방향 통행입니다. 도로폭이 이렇게 여러분들 좁아진다는 표시죠. 우측 차로가 좁아진다는 표시가 아니고 우측 차로가 여러분들 이렇게 없어진다는 표시입니다. 요거 서울에서 나왔네요. 양적방 통행입니다. 헐, 중앙분리대가 위에 있으니까 중앙분리대 아저씨는 시작이고요. 헐, 중앙분리대가 밑에 있네요. 아저씨는 밑에 있으니까 중앙분리대 끝남. 볼록이 한 개. 부산에서 출제가 하면 됐다, 그죠? 여러분들 볼록 두 개니까 글자 수가 많죠? 7개. 놓으면 고르지 못함. 볼록이 한 개는 여러분들 글자 수가 적어야 되겠죠? 과속 방지턱. 두 개는 글자 수가 많습니다. 놓으면 고르지 못함. 7자. 볼록이 한 개, 글자 수가 적지 않습니까? 과속 방지턱, 글자 수가 5개. 볼록이 두 개는 7자.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바람 분다는 횡풍 표시입니다. 요 표지는 제 기억으로 2017년 아마 경남에서 출제가 되었을 겁니다.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자, 한 번 더 진화쌤이랑 복습 가시죠. 이거 뭐라고요? 뭐라고? 그렇지. 이방향 통행. 이건 뭡니까? 도로폭이 좁아짐. 이것은 우측 차로 없어짐. 양적방 통행. 중앙분리대가 위에 있네요. 중앙분리대 시작. 중앙분리대가 밑에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끝. 볼록 글자 수가 많아. 놓으면 고르지 못함. 글자 수가 작아. 과속 방지턱. 바람 분다는 횡풍 표시. 상습 정체 구간. 헷갈리기 쉬운 여러분들 주의 표지. 지금까지 아마 출제가 가장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제 3번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2022년 아마 4월 달에 시행됐을 거예요. 한 번 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제가 오늘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촬영할 때 잠을 잘 때 이 3번은 현장에서 나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꽤나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가 잘 되었었고 해나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평생 틀리실 일이 없을 겁니다.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팔로미 문제 3번 현장에서 한번 풀어보시죠. 갑시다. 예, 저는 문제 3번을 여러분들한테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최고 낮 기온이 32도, 날씨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제8장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시다시피 보행자는 이렇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여러분들 보도로 통행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법 제8조 1항에 보시면은 조문에 당연히란 표현을 빼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이렇게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딱 제가 돌아볼게요. 이렇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앙선이 보이시죠? 그러면은 보행자는 이렇게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왼쪽으로 잠깐만 딱 틀면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이렇게 중앙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행자는 이렇게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사장님 뭐 하십니까? 이 뭐 하시는데요? 족발 삶습니까? 촬영하다가 족발 삶는 것도 보네요. 자, 그렇다면 문제 3번 여러분들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굿. 밖에 날씨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퇴근하고는 족발에다가 제가 막걸리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보셨다시피 한 번 더 볼까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제가 오면서 사장님 혹시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까요? 그랬는데 모자이크 처리하면 큰일 나. 꼭 나오도록 해줘. 꼭 나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이 여러분들 있는 도로 그랬으니까 제가 중앙선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랬으니까 길 가장자리 또는 여러분들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한다. 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영상에 보시다시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이렇게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주정차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오케이. 너무 중요합니다. 경찰서장, 도지사, 시장 등이 차를 견인한 때부터 몇 시간?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치 아니한 경우 차의 사용자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제 차가 위반해서 1개월 동안 운전도 못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울음마크 유라고 말씀드렸죠. 제 차가 차의 등록번호, 차종, 형식, 위반 장소, 보관 일시, 보관 장소 1개월 동안 차를 찾아가지 않으면 당신 차는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등기우편 여러분들 통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차가 위반해서 1개월 동안 운전도 못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노래가사 이 가사만 알면은 문제 4번은 끝. 차의 등록번호, 차종, 형식 맞습니다. 위반 여러분들 장소는 맞습니다만 위반 일시는 아니죠. 올바르지 못한 것은 2번이고요. 보관 일시 장소도 맞네요. 4번에 통지한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이 지나도 반환 요구 없을 시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1회차 4번의 정답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볼까요? 다음 보기는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 중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내용이다. 역시 2022년 시행됐다고죠. 갈로 안에 A, B의 차례대로 들어갈 알맞는 말은 그랬습니다. 최소 1명 이상을 감속 운행이 시작되는 지점 공사구간 전방 얼마?
이렇게 보시면은 60에서 90m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구간 전방 500m에 여러분들 추가로 배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 공사구간 전방 60에서 90m 구간에 이렇게 아저씨 하나 안전요원을 설치하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500m 전방에 아저씨 한 명을 더 추가를 하세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여러분들 60에서 90m, 500m 교통 여건에 따라서 거리는 여러분들 축소할 수 있는 게 맞는 거지 거리는 시험 문제에서 확대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B 틀렸습니다. 교통 여건에 따라서 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축소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의 정답은 60에서 90m.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보시죠. 이거 별표 1000개. 운전면허 종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네요. 제1종 대형면허 어마무시한 덤프트럭 몰 수 있네요. 특수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따가 알아볼 겁니다만은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몰 수 있죠. 쉽게 말해서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여러분들 화물차도 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면허증 가지고 있으니까 10인 이하 승합차 몰 수 있고 4톤 이하 화물차 몰 수 있습니다. 연습면허증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이렇게 4번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제8장 운전면허 제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아쌤이랑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죠.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증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 3가지입니다. 제1종 면허가 뭡니까?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소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가 있죠. 제2종 면허 보시면 여러분들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습니다. 연습면허증의 종류는 2가지밖에 없죠. 제1종 보통 연습면허, 제2종 보통 연습면허입니다. 연습면허증 가지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B 운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렇다면 제1종 면허부터 한번 볼까요? 제1종 보통 같은 경우에는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몰 수 있죠. 총중량 여러분들 10톤 미만의 특수차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군안차 등은 여러분들 제외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제2종 면허 한번 볼까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2종 같은 경우에는 12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차, 물론 군안차 등은 제외합니다. 제2종 면허 중에 소형 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오직 무슨 면허증으로 운전해라? 제2종 소형 면허증으로 운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종 대형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1종 대형 면허증으로 내가 250cc 이륜 자동차를 몰았습니다. 어떤 처분 먹습니까? 무면허입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무슨 면허증? 제2종 소형만이 몰 수 있습니다. 1종 대형 면허증으로 250cc 이륜 자동차를 몰았으니까 무면허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죠. 결격기간 원래 경기도 전반기에 결격기간 남아 선지 4번, 문제 10번에 선지 4번에서 출제가 되었죠. 끝으로 연습면허증 한번 볼까요? 연습면허증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연습면허증, 너 건방지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몰 수 없어. 연습면허증의 종류는 뭐 제1종 보통 연습면허, 제2종 보통 연습면허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럭키 7 문제 7번 보시죠. 다음 보기에서 서행 장소로 알맞는 것은 서행 답답하니까 목 막히니까 서행이니까 내 고구마다 그죠?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에 고갯마루 부근 내 고구마는 뭐다? 여러분들 답답하니까 서행장소입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 가파른 비탈길에 내리막, 도로가 구부러진 곳, 내 고구마가 빠졌다고 그죠? 비탈길에 고갯마루 부근이 빠졌다고 그죠? 그래서 A, C, D, 7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B 볼까요? 막연하게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여러분들 31조 서행장소가 맞죠. 하지만 교통정리도 없고 좌우도 확인할 수 없고 상당히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B 같은 경우에는 서행장소가 아니고 여러분들 일시정지장소가 되겠네요. 이 봅시다. 터널 다리 위 같은 경우에는 서행장소가 아니고 보시다시피 주차 금지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행장소는 A, C, D. 럭키 7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8번 고 봅시다. 별표.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제가 기본 이론에서도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도 중요하지만 필기시험 합격하고 면접 볼 때 간혹 면접관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가입했습니까?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서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역시 자주 묻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쉽게 말해서 특혜 점수 10점입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위반 사유를 거둔다면 모두 몇 개냐 그랬네요. 여러분들 총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6가지가 있습니다. 사망, 음주, 난폭, 보복,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했다. 타인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았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정지 처분 시, 취소가 아니고 정지 처분 시 10점 여러분들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위반 사유를 고른다면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A부터 E까지 5가지가 있네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했다. 공제받을 수 없어. 술에 취한 상태, 음주운전 공제받을 수 없어. 난폭운전 넌 안 돼. 보복운전 넌 안 돼.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했다. 역시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기에는 없습니다만은 6번째 제일 마지막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유로 정지 처분 먹더라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특혜 점수 10점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5개 모두 여러분들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아쌤이랑 복습할까요? 특혜 10점입니다. 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에게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 점수를 부여하고 그 기간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어떤 처분, 취소 또는 정지가 아니고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 점수에서 공제하고 공제되는 점수의 단위는 몇 점을 한다? 당연히 10점을 한다. 하지만 공제 대상 제외 1번부터 여러분들 6번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망, 음주, 난폭, 보복,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자동차 등이 이용된 경우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유로 정지 처분 먹었다. 공제 대상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9번은 여러분들 아마 긴급자동차 특례 노래가사 주차 신중 안방 고속보행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시죠. 그 전에 여러분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경찰청 여러분들 혹시나 민원 24시 가면은 다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그냥 9번 넘어갈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 여러분들 서약 준수 사항이라고 있는데 이 준수 사항을 1년 동안 지켜야지만이 특혜 점수 여러분들 10점이 부과되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1번 무위반. 서약 기간 중 행위로 인해서 도로교통법 93조가 뭐냐면은 1년 동안 당연히 취소나 정지 처분 먹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하겠죠. 취소, 정지 처분이나 도로교통법 여러분들 156조가 뭐냐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에게 통고 처분, 딱지 끊겨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여러분들 160조 제2항이 뭐냐면은 20만 원 이하의 여러분들 과태료 처분 먹어서도 안 되고 160조 제3항이 뭐냐면은
과태료는 과태료인데 단속 카메라에 여러분들 적발돼서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무사고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2번을 지켜야지만이 만 1년째가 되는 날 이렇게 특혜 점수 여러분들 10점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 신중, 안방 고속보행 한번 보시죠. 법제 30조에 명시한 긴급자동차의 특례 중 소구혈경의 특례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노래가사 주차 신중해라. 안방 고속보행이니까 빨리 불러야 되겠죠. 주차금지, 주정차금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확보, 앞지르기 방법, 고속도로의 고장 등의 조치, 보도 침범, 유턴 횡단 후진 위반. 보시죠. 신호위반, 보도 침범, 중앙선 침범,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안전거리 확보, 앞지르기 방법, 정차 및 주차 금지, 고속도로 등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는 모든 긴급차가 여러분들 특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만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차, 소구혈경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특혜가 주어집니다. 노래 가사 따라 한번 체크해 보시죠. 주차 신중, 주차 신중, 안방 고속보행, 주차 신중, 안방 고속보행, 소구혈경에 여러분들 특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호위반 맞고, 중앙선 침범 맞고, 정차 및 주차 금지 맞고, 소구혈경에 주차 신중, 안방 고속보행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에 대한 여러분들 특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9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1번 되겠습니다.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말 그대로 파이널 숫자 관련 문제 10번 한번 보시죠. 다음 보기에 관란에 들어갈 숫자 합은 모두 얼마인가 그랬네요. 공사 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하려는 사람은 공사 시행 3일 전에 일시, 구간, 기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제6장 도로의 사용이니까 핵심 키워드가 누구 그랬습니까? 제가 경찰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경찰서장에 신고한다. A는 3이고 B 볼까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여러분들 제가 3개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30일 이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B 관로 안에는 30일입니다. C 볼까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면허증 여러분들 발급권자가 누굽니까? 시도경찰청장이니까 면허증 반납도 당연히 시도청장에게 반납해야 되겠죠. C의 관로 안에는 7입니다. 그래서 37, 33, 합은 여러분들 40입니다. 올해 경기도 4월 23일 시험 보고 제 메일에 아니 진아쌤 숫자 관련 시리즈 경기도에 안 나왔는데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바로 답장했습니다. 너 경기도 시험 안 봤지? 물론 제가 너라고 했겠습니까? 시험 안 보셔놓고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나요? 제가 했습니다. 숫자가 안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 경기도 10문제 중에 무려 4문제나 문제 또는 선지에서 숫자 관련 내용이 나왔죠. 왜 숫자가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경기도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시험 보러 갔지 않습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선지 1, 2, 3, 4 제가 완벽하게 보고 내놨으니까 2023년도 교육받으시는 분들 제가 기본서 300제 직접 실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정거를 해야 되니까 올해 여러분들 경기도 10문제 중에 무려 이렇게 4문제가 숫자 관련 시리즈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4번에 여러분들 선지 3번에 보면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5m가 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6m, 5m가 아니고 제가 6m라고 말씀드렸죠. 경기도 문제 5번에 선지 2번 보시면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성차정원 12인승이 아니고 성차정원 9인승이다. 그죠? 경기도 전반기 문제 8번에 선지 2번 보시면은
교통안전시설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 보수 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 총액이 여러분들 3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부담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문제 풀면서 말씀드렸죠. 경기도 전반기 문제 10번에 4번 보시면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그 위반 날로부터 1년 동안 결격기간이 주어지며 결격기간 1년짜리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취득한다. 결격기간 몇 개월? 6개월의 결격기간이 주어집니다. 사실 문제 10번의 선지 1번 같은 경우에도 연습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쉽게 말해서 4문제 이상 여러분들 숫자 관련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제 앞부분에 있습니다만은 숫자 3, 7, 30 한 번 더 내용을 복습하고 갑시다. 숫자 3 시리즈입니다. 어린이 통학부사 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실시하죠. 긴급자동차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정기교통안전교육은 2시간입니다. 공사 시행자는 공사 시행 며칠 전에, 3일 전에 일시, 구간, 기간 등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합니다. 공사 시행자는 공사로 인해서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공사가 끝나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원상회복해라. 3일 이내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신고해라. 장례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는 불합격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나야지만 여러분들 재응시 가능합니다. 3일이고 지금부터는 3개월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연기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발급받아야 됩니다. 수시 적성 검사 대상자는 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시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먹습니다. 수시 적성 검사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시 적성 검사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수시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학감의 요건 2년 전에 경기도에서 나왔네요.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원 등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학감이 될 수가 있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같은 장소에서 설립, 운영되는 학원은 전문학원으로 시도청장이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역시 지정이 취소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설립, 운영하는 시설 등은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 럭키 7, 7 시리즈 한번 보시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통안전교육기관의 기관을 운영을 1개월 이상 정지 폐지하려면 정지 폐지하는 날의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시도청장에 반납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출제가 되었다고죠. 운전면허증 반납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시도청장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볼까요?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지정 취소 또는 운영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역시 면허증과 마찬가지로 7일 이내 지정증을 시도청장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나오는 얘기다, 그죠? 손해배상금 우선지급의 청구를 받은 보험사업자 등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세요. 7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세요. 숫자 시리즈 30번 볼까요? 오케이. 시도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시정명령을 받고 재작년에 제주도에서 나왔다고죠. 20일이 아니고 30일 이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교통안전교육기관에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 그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 의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서장은 출석 지시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출석 기간 만료로부터 30일 이내 적결 심판을 위한 출석 일시 등을 알리는 적결 심판 출석 통일서를 발송 날려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서장은 통고 처분 불이행자에게 범칙금 납부 기간 30일 이내 여러분들 적결 심판 받으세요. 50%의 가산금을 내세요. 적결 심판 출석 통지서를 발송하죠. 볼까요? 30일 이내 적결 심판 출석 통지서를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 고지서와 함께 발송한다.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그죠?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거 들어볼까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받은 사람이 의무 교육을 받거나 현장 참여 교육 마친 경우에는 서장에게 교육 확인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정지 처분해서 현장 참여 교육 8시간을 추가 교육 받으면 30일을 이렇게 여러분들 추가로 강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써 파일을 봉투 모의고사 1회차 1번부터 10번까지는 마쳤습니다. 제가 한 10년 가까이 정도 죄송합니다. 관공서,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서에 제가 외부 강의를 가면은 교육생들로 하여금 그 외부 강사한테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그 외부 강사는 어땠네요. 저는 지금까지 한 1등, 2등은 놓쳐본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90점짜리 강의는 상당히 저는 좋은 강의라고 판단이 되고요. 91점짜리 강의는 두말할 게 없습니다. 대단히 저는 훌륭한 강의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92점짜리 강의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2회차 때 뵙겠습니다. 1회차 봉투 모의고사 여러분들 교육받으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